더 좋은 머신을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전국에 여기를 뛰어넘는 머신이 없을 것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 것도 목표가 있고요. 120개 매장 중에 모든 점주님과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백종원 선생님도 그렇게 못 하시니까요. 가맹점은 사실 욕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제가 맨 처음에 1,500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보다 더 싸게 파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무인카페에서 좀 이름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저희 매출 좋은 매장, 옆에 있는 걸 조금만 수익 받으면 돼 하면서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당연히 저희보다 싸게 하겠죠. 싸게 해서 매출이 올라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들이 특징들이 뭐냐면은 투자에 비용을 쓰지 않고 나는 그냥 저기 옆에 있는 매출을 그냥 갉아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가 본인이 스스로 쓰러지고 갈라집니다. 창업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가 못해도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나는 3천만 원에 오픈할 거야 라고 오픈했다가 그 결과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인테리어도 충분한 요소가 될 거고요. 맛에 대한 것도 요소가 될 거고요. 기계와 커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실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에 크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무인카페 중에서 가격대가 제일 높아요. 1,800원에서 한 4,000원까지 하는 메뉴들도 있습니다. 저희 안슈페너 같은 경우는 4,000원이 저희 권장 가격이고 가맹점에 따라서 한 4,500원에 파시는 곳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무인에서 안슈페너가 되는 곳도 저희밖에 없지만 워낙 맛이 좋으니까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 3위 또는 4위에 팔릴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4,000원, 4,500원, 사실 무인에서는 불가능한 가격대면서 가격 저항감이 굉장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안슈페너 제가 얘를 제일 많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맛도 있으면서 인기가 있는 요즘 좀 많이 뜨는 커피 메뉴예요. 잔이 작게 나오지만 저희는 굉장히 큰 잔에 많은 양을 담아 드리거든요. 그리고 맛은 실제 안슈페너의 쫀득한 크림 맛은 나진 않지만 한 98% 이상의 유사한 맛을 낼 정도로 그렇게 표현력을 굉장히 올려놨습니다. 충분하게 무인카페에서 가능한 것들은 저희 같이 재료를 직접 생산을 하고 직접 만드는 곳, 그리고 레시피도 직접 만드는 곳이라면 저희는 충분하게 일반 유인샵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무인카페뿐만 아니라 카페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개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과 개인업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경험치와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오롯이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해결 잘 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창업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대신 창업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인테리어가 있고 정해져 있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재료 가격이 개인점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료를 자체 생산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성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거밖에 못 쓰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음료를 새로 메뉴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그 레시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한다든지 도움은 어떻게 받으실 거냐 이거죠. 간단하게 자극적인 용어로 얘기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면 망한다라고 얘기드리냐면 저는 반대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개인 카페 할 경우보다는 프랜차이즈 하면은 망할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고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무인 카페는 잘 될 확률도 당연히 높겠지만은 그보다는 위험 요소를 더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거, 그거는 더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저희는 가맹비, 교육비, 이행보증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아예 영어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창업의 허들 자체를 낮추고자 하는데 굉장히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많은 곳에 프랜차이즈 가지고 있는 무인 카페들이 뭐 창업 비용으로 해서 가맹비 5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맹비를 처음에 아예 받지 않다가 중간에 한번 100만 원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곳이 가맹비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저희 반대로 아예 없앴습니다. 결국 창업이라는 것들은 점주님들이 많이 팔면은 저희도 같이 수익이 올라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바라고 이 가맹 본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에 매장 오픈할 때 개인 매장으로 오픈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다들 돈을 왜 벌고 싶어 하는지 다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돈 벌면 됩니다. 저희 같이 계시는 슈퍼바이저 분 6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저희는 직영 매장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가맹업처럼 뭐 1개 또는 뭐 서너 개 하다가 가맹업으로 전환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저희는 직영 매장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 매장 9개가 있고요. 곧 9월 달에 롯데백화점 내에도 저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 내에도 많이 서비스용으로 해서 B2B로 들어갈 거예요. 프로그램을 좋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여기 정도면 충분하게 쓸만하겠어, 그리고 맛도 충분하게 좋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짜 많은 경험치, 데이터들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랑 같이 했을 때 한 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제조사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어요. 제조사의 특징이 뭐냐면 제조사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하드웨어가 아니라 펌웨어를 만드는 회사도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조합이 되는 건데, 이것들을 해결 못해서 저한테 문의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커피 머신에 대해서는 제가 제조사보다 더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저희는 사실 운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다른 매장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창업 비용을 줄이고 싶은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창업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가맹업이면 정보공개서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데이터를 찾기가 힘드니까 마이프차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좀 보기 좋게 편집을 좀 해둔 곳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가 좋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두 번째, 창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영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그 하수 문제, 상수 문제, 그다음에 청결 문제,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재민기 청소, 그다음에 정수 필터 교체, 이런 것들 저희가 계속 거의 붙어있어서 얘기하듯이 때 되면은 저희 계속 알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재료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인 카페, 가맹점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똑같은 재료, 똑같은 음료만 팔게 돼 있어요. 생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맛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저희는 재료를 자체 생산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재료를 만들더라도 좀 달할 경우는 다시 또 개선을 하고, 또 다시 개선을 하고, 더 깊은 맛이 안 나면은 더 개선하고, 그래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단점은 확실하게 있어요. 일체형의 가장 큰 장점은 인테리어 비용이 좀 적게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신이 하나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그 머신을 놓는 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거고요. 분리형 머신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장을 세워야 한다는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이 장이 있다는 얘기는 보관할 곳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체형은 보관하는 기계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단점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모든 가맹점들이 분리형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체형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드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뒤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깝깝하다는 거죠. 분리형을 쓰는 이유는 앞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얼음을 따르고 컵을 빼고 음료가 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뒷사람들이 기다리기도 용이하고 몇 잔이 되어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편한데, 일체형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기계들이 움직여서 컵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일체형 머신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을 때, 특히 안쪽에서 얼음이나 제비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이 AS가 제조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제조사가 얼마나 빨리 나오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제품인 제빙기를 사서 와요. 제빙기 회사가 AS를 따로 하고,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 회사가 따로 AS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AS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AS도 저희 대부분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은, 저희가 제일 가장 강점인 거는 저희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가 문제인지 저희가 제일 빨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제조사 AS에 바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제주도까지 당일 AS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머신의 교체 주기 오버홀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개조한다고 해서 오버홀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버홀을 할 수 있는 곳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제조사에서 오버홀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을 받고 일부 오버홀을 해줄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전체 오버홀은 불가능하고, 보통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5년을 얘기하지만 저희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위쪽에 그라인더 날 교체하는 것들을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안쪽에 있는 부품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오버홀 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안쪽에 있는 추출기부터 안에 내부 머신까지 전부 교체 가능한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오버홀의 중요성이 그런 것 같아요. 기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직 언급해서도 못했는데 이거 또 기기를 다시 사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버홀 비용 해봐야 그렇게 많이 비싼 비용 없이도 가능합니다. 한 몇십만 원 단위 내에서 안쪽을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점주님들과 저희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벤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가격 할인을 할 건지 이벤트 같은 경우를 할 때 본사에서 지원이 나갈 때도 있고, 저희 홍보물 자료들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장을 오픈할 때나 이런 것들도 저희 이벤트도 많이 하면서, 저희는 안쪽에 있는 기능들을 되게 많이 갖춰 놓고 있어요.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고, 마일리지가 적립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상품권을 구매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 무인 카페 머신은 카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일리지를 어떻게 넣어 줄 것인가, 마일리지 상품권을 등록시켜서 점주님들이 마일리지를 입력하게 되면 카드가 없는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쿠폰 출력이 돼서 쿠폰도 저희 손님들한테 다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이 마일리지도 심지어 기간 설정이 돼서
보름 30일, 90일 이런 식으로 소멸이 되게 되어 있고 마일리지 포인트도 1%부터 10%까지 점주님들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이 고객 유치를 가능한 기능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광고 기능이 함께 제공이 돼서 만약에 그 무인 카페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카페에서 음료만 파는 게 아니라 이 광고 수익도 함께 올릴 수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인 게 이전에 제가 쿠폰 기능이 없을 때는 점주님들이 많이 했던 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당첨 이런 식으로 해서 1+1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쿠폰이 웹에서 출력이 되고요. 그 쿠폰을 붙여서 QR로도 되고 쿠폰 번호로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충분하게 다 가능합니다. 이게 무인 카페가 빌런이 제일 적은 편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카드밖에 안 된다는 거. 첫 번째가 그거고요. 저희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가장 큰 차이를 두는 게 냉장고, 쿠키 자판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맨 처음에 얘기 드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계를 팔았을 때 무인카페 본사는 기계에 대한 마진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팔리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안 팔립니다. 여러분들이 카페를 갔을 때 쿠키, 마카롱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보시면 돼요. 횟수로 했을 때 많이 드시는 분도 10번에 가서 몇 번을 드실까요? 오시는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이나 드실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오로지 커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빌런들이 훨씬 적다는 거죠. 매장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 다음에 과자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안에서 사고 치는 경우들도 적고, 그리고 생각보다 빌런이 적은 건 사실이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저희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CCTV를 24시간 볼 수 없으니까 최악의 빌런은 마라탕 빌런, 안에서 마라탕 시켜 드신 분들이 있었는데 딱 한 번 있었고요. 근데 그 외에는 거의 그런 문제들이 안 생깁니다. 심지어 어린 친구들이 와서 매장 안에서 시끄럽게 논다 그러면 다른 손님이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면은 저희가 방송을 해서 나가달라고 얘기하면은 또 이 친구들이 얘기 잘 듣고 잘 나가요. 생각보다 빌런은 적은 편이고 무인 들어간 것 중에서는 손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밖에 안 되니까 도난이 발생하지 않죠.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소프트웨어 저희를 자체 개발했잖아요. 저희는 카드를 꽂아서 빼지 않으면은 음료가 안 나옵니다. 저희가 아닌 다른 곳들은 카드를 빼지 않아도 음료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카드 도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이전에 또는 더 다른 머신을 쓸 때 그때까지만 해도 카드를 안 빼도 카드를 꽂아놔도 됐기 때문에 당장 저만 해도 카드를 놔두고 잃어버리고 분실할 수 있는데 누구나도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지만 저희 카페1는 카드를 빼지 않으면은 음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생길 확률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이게 대표님의 경험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영을 많이 해보고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점주님들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합당한 기능이면은 저희는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점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출 앱, 그러니까 저희는 모바일 앱이 따로 있어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용이 앱이 지원이 되는데 점주님들이 쓰는 앱들이 있습니다. 원격 관리를 위한. 그 앱에서 알바 모드를 만들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알바 모드는 뭐냐? 내가 알바한테 일은 시키겠지만은 매출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죠. 그러면 그걸 안 보게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지금 개발 중이고 다른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다국어 버전 저희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혹시 영어나 중국어 가능하냐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도 음료 나올 때 좀 심심하니까 동영상을 틀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또 그것도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머신만 보지 마세요. 이쁘다, 내가 써보니까 편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오실 손님이 얼마나 편하냐 그거 첫 번째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메뉴를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거는 그리고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메뉴를 계속 동일한 메뉴를 판다 이런 것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와 그 전국에서 없는 다른 메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점주님한테 세팅을 해드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파실 수 있으면은 진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올리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게가 바뀐다, 이벤트를 한다, 이건 자영업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원금회수해서 권리금 받고 팔아도 되고 실제 권리금 받고 파신 분들도 많아요. 본인들이 충분하게 원금 회수했다 싶으니까 그다음에 권리금까지 벌으니까 더 수익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엑시트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가맹점주 중에서 가장 많은 점주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는 5개까지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더 확장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랑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저희를 얼마나 신뢰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하시려고 많이 쳐다보고 돌아봤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가장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5개까지 하시고 또 더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수 매장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희를 소개를 해서 저희 쪽에서 창업 설명회 하니까 가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만큼 점주님과의 저희 관계가 그만큼 돈독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점주님의 마음을 읽어준다. 사실 어렵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20개 매장 중에 모든 점주님과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백종원 선생님도 그렇게 못 하시니까요. 가맹점은 사실 욕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항상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에서는 가장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최고의 계획은 더 좋은 머신을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전국에 여기를 뛰어넘는 머신이 없을 것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 것도 목표가 있고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회사지만은 이 커피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가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 겁니다.